저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니.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제 남편을 살리려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 25년간 격리 업무를 했으니 개인 돈 관리쯤이야 하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장사하면서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살았는데 추석 대목 맞춰서 과일대로 다닌 게 잘못인가요? 5월부터 강화된 현금 감시 시스템이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자 결혼식 축의금 250만 원, 남편 수술비 190만 원, 손자 유학 자금 1,200만 원. 이 모든 것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무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6분의 실제 사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개인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였던 세무사 김규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생 한 푼도 세금을 밀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인천 서구에 살고 계시는 65세 박진호 선생님의 실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35년간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교사들을 지도하고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육 현장을 누비며 후진 양성에 평생을 바치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박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평생 세금 한 푼도 밀리지 않으셨고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박 선생님처럼 살면 된다고 할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얼마 전 박 선생님께서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3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제자는 박 선생님이 특히 아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 훌륭한 성인이 되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니 박 선생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마치 제 자식 같았거든요. 박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250만 원을 축의금으로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온 교육자의 박봉 중에서도 제자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놓으시는 스승의 마음이었죠. 결혼식 전날 박 선생님은 평소 다니던 은행에 가서 25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던 박 선생님께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박 선생님은 심장이 멈출 뻔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었죠. 박 선생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해상하셨습니다. 35년간 교육자로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박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는 현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5월부터 강화된 현금 감시 시스템은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24시간 모든 현금 거래를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모든 현금 거래가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무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단에서 35년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일까요? 30년간 가르쳤던 제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축의금을 준비한 것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 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여러분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계시는 64세 김명자 선생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무수한 생명을 구해 오셨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 최전선에서 헌신해 오신 분이죠. 김 선생님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하셨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30년을 보내오셨어요. 간호사로서 살면서 가장 보람된 건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그런 김 선생님께 최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30년을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본 순간 3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김 선생님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60만 원을 먼저 인출하셨습니다. 수술 준비금으로 필요했거든요. 수요일에는 추가로 7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수술용 특수 스텐트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으로 60만 원을 더 인출하셨습니다. 총 190만 원이었어요. 30년간 남의 생명을 구해왔는데 이제는 제 남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마지막 인출을 할 때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인출 금액이 많아서 세무서에 신고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잘 보관해두세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온갖 응급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제 남편을 살리려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수술 걱정도 있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컸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현명하셨습니다. 즉시 병원비 영수증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수술 예약 확인서, 입원 확인서, 스텐트 시술 관련 의료진 상담 기록, 그리고 각종 검사비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익힌 체계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완벽한 증빙서류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 일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저처럼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 당황했는데 일반 분들은 얼마나 무서우실까 싶어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평생을 바친 의료진마저 의심받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현재 감시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처럼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례예요. 결국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준비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지금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응급 상황 때문에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실 거예요.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시는 66세 김영수 선생님의 경험담인데요. 이분은 25년간 대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온 금융 전문가셨죠. 김 선생님은 회사에서 살아있는 전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숫자에 밝으셨어요. 복잡한 회계 처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하시고 감사에서도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사 돈 수백억을 25년간 관리했는데 개인 돈 관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제가 모르는 금융 규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김 선생님께 최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명문대 MBA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김 선생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손자의 유학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지만 평생 모은 돈으로 손자의 꿈을 응원해 주고 싶으셨어요.
계획을 세우시는 김 선생님의 모습은 역시 25년 경력의 격리부장다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확히 400만 원씩 인출하기로 하셨어요. 3주에 걸쳐서 총 1200만 원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계획이었죠. 첫 번째 주 월요일 김 선생님은 계획대로 4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 월요일에도 똑같이 40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세 번째 주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회사에서 25년간 격리 업무를 했으니 개인 돈 관리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출했으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출을 한 지 일주일 후 김 선생님께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세무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 선생님의 25년 금융 경력에서 쌓아온 자신감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무서 직원은 김 선생님께 현금 인출 패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패턴이었던 거예요. 매주 같은 요일인 월요일에 정확히 같은 금액인 400만 원을 3주 연속 인출한 규칙적인 패턴이 AI 감시 시스템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금액보다 패턴이 문제라니. 25년간 격리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건 몰랐어요. 오히려 계획적으로 인출한 것이 의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 선생님은 그때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관리할 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개인 돈 천몇백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해요. 제가 관리했던 회사 돈은 수백억이었는데 제 개인 돈 천몇백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다행히 김 선생님은 격리부장 출신답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손자의 대학 합격 통지서, 학비 고지서, 유학 관련 상담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김 선생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무리 금융 전문가라고 해도 변화하는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거죠. 전문가라고 자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김 선생님의 한숨 섞인 고백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개인 자금 관리에서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규칙적인 패턴은 AI 시스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손자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이 더 발달해 있을 테니까요. 전문가도 당할 수 있는 교묘한 감시 시스템의 위험성을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40년간 전통시장 청과물상을 운영해 오신 63세 이정숙 사장님의 사연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애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사장님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전통시장에서 청과물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향하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라서 손님들께 정성껏 판매해 오셨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사를 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1985년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젊었죠. 그때는 몸도 튼튼하고 힘도 좋아서 무거운 과일 박스도 척척 나르고 그랬어요. 이 사장님은 평생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오셨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할머니, 할아버지 고객들이 많으셨고 이분들은 대부분 현금을 선호하셨거든요. 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이 사장님은 여전히 현금 거래를 고집하셨어요. 카드? 그런 건 큰 마트나 백화점에서나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시장 상인은 현금이 최고였어요. 손님들도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고요. 그런 이 사장님께 올해 추석은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맞는 정상적인 추석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년처럼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3년 만에 제대로 된 추석이라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명절 선물용 과일을 찾는 분들로 가게가 북적북적했죠. 추석 대목을 맞아 이 사장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과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과, 배, 감, 포도 등 명절용 과일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여러 번 다니셔야 했어요. 화요일에 첫 번째로 2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사과와 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였어요. 목요일에는 18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셨습니다. 포도와 감을 더 주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으로 25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추석 직전 마지막 물량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총 630만 원을 3번에 걸쳐 인출하신 거였어요. 이 사장님으로서는 40년 장사 인생에서 가장 큰 대목이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기뻤죠. 코로나로 힘들었던 3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던 이 사장님께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세무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40년간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성실하게 신고해왔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사장님의 현금 인출 패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6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3번에 나누어 인출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추석 대목 맞춰서 과일대로 다닌 게 잘못인가요? 40년간 장사하면서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살았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울해 하셨던 이 사장님이었지만 다행히 며느리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평소 이 사장님의 장사를 도우면서 영수증들을 꼼꼼히 정리해두고 있었거든요. 도매시장 거래 영수증, 명절 기간 매출 기록, 심지어 단골 고객들의 주문 내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그냥 장사만 했는데 며느리가 모든 걸 정리해뒀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 사장님은 큰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바로 체크카드 사용법을 배우기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하셨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배우고 보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도매시장에서도 카드 결제하니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증빙하기도 쉽고요. 이제 이 사장님은 스마트폰으로 매출 관리까지 하고 계신답니다. 70대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죠. 이 사장님의 모습은 60대, 70대도 디지털 시대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족 통장 등 여러 가지 안전한 대안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현금 장사만 하던 제가 이제는 카드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5번째 사연은 정말 반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살고 계시는 67세 송민준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5년간 시중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마지막 8년은 지점장까지 역임하셨던 금융계의 베테랑이세요. 송 선생님은 은행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25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상황을 처리해 오셨고 복잡한 금융 규정들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계셨죠. 특히 지점장 시절에는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고객의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항상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것이 은행원의 기본 덕목이다. 그런 송 선생님께 최근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뻐했던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 저도 커서 은행에서 일할래요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하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송 선생님은 손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모아온 돈 중에서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셨어요. 손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결혼식 전날 송 선생님은 25년간 다녔던 익숙한 은행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모두 송 선생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전 지점장님이 오셨다고 반갑게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전 지점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손자 결혼식이 내일이라 축의금 좀 인출하려고 왔네. 송 선생님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5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25년 은행 경력의 전문가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셨습니다. 25년 은행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무서에서 송 선생님의 현금 인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심 대상이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송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달랐습니다. 25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구나. 다행히 난 은행 출신이니까 뭘 준비해야 할지 알고 있어.
송 선생님은 즉시 체계적으로 준비에 나서셨습니다. 먼저 손자의 결혼식 청첩장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축의금을 넣었던 봉투까지 보관해 두셨고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은행에서 25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모든 거래에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에요. 송 선생님이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를 본 세무조사관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증빙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송 선생님은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같은 50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실감하셨던 거죠. 결국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같은 500만 원을 써도 준비를 제대로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송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면 청첩장, 병원비면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액으로 분산해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해요.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을 피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기보다는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25년 은행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6번째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 내부 고발입니다. 울산 남구에 살고 계시는 65세 김도연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0년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남을 조사하던 분이 은퇴 후 자신도 조사받는 입장이 되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남을 조사하던 제가 조사받는 입장이 되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제서야 조사받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김 선생님은 2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세무조사를 담당하셨습니다. 탈세 사건부터 일반적인 현금 거래 조사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신만큼은 절대 조사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손자 용돈을 주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다가 패턴 조사 대상이 되신 거예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사관도 새로운 AI 감시 시스템의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의심스러운 거래를 골라냈는데 이제는 AI가 모든 패턴을 분석해요. 인간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르죠. 김 선생님이 공개하는 내부 정보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재의 AI 감시 시스템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 장소, 빈도, 패턴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은 정말 무서워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ATM에서 돈을 뽑는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인출한다거나 이런 모든 패턴들을 AI가 학습해서 의심 대상을 골라내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김 선생님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더욱 무서워질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정교한데 매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몇 년 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20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희도 탈세나 불법 자금만 찾는 거지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거든요. 김 선생님은 변화하는 감시 시스템에 대비하는 장기적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 패턴을 피하는 것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금융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몰아두지 말고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연간 현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년치 큰 지출을 미리 계획해서 갑작스러운 대량 인출을 피하는 거예요. 조사하던 입장에서 조사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겠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비하시면 됩니다.
김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정말 값진 내용이었습니다. 20년간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분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시스템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같이 발전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6분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현금 감시 시스템의 현실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